새해 첫날의 추격전. 아, 음주인가 보다. 새해 첫날이라고 하니까. 올해 1월 1일 밤 8시 55분. 길 건너편에 지금 음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때 2차입니다. 나왔다. 약간 음주 감지가 됐는데 경찰이 잠깐만 내려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차가 자꾸 조금씩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뒷차 블랙박스입니다, 이거는. 자, 경찰이 뭐라고 소리를 계속 치죠? 내리라고! 어머머머, 사람 있는데 미는 네, 거예요? 경찰이 지금 앞에서 막아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머머머. 이야, 경찰을 밀고 갑니다, 그냥. 어떡해. 야, 이거 사람을 치면. 와,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두 명의 경찰이 경찰차를 타고 이제 추격을 하죠. 아, 근데 이 저 음주 차량이 역진. 와, 지금 뭐 도망가는 거 보세요. 진짜 위험하다. 사람이나 차도 부딪히고. 네. 와, 술을 마셨는데 그냥 뭐 칼에 있습니다, 지금. 어떡해. 빨간불인데 막 가네. 거침없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네. 와, 역주행, 고개운전 뭐. 어머, 너무 위험한데요? 와. 그런데 놓쳤습니다. 놓쳤어요? 놓쳤어. 음주운전 차량 아까 흰색이었잖아요.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차가 약간 이제 계산을 하고 어디쯤으로 올 것 같다. 갔는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기 갔는데 맞으셨다. 이쯤에서 발견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마주하게 됐는데 네, 봉을 치고 그냥 뭐 또 도망갑니다. 자, 이때 또 다른 경찰차가 합세를 해서 찾아갔는데 운전자가 내렸죠. 어머머머. 차에서 내리고 이제 도망갑니다. 머리 빨간 모자 쓴 거 보이셨어요? 네. 네, 빨간 모자 썼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도 재빨리 내려가지고 이 운전자를 추격하는데요. 와, 이거 예, 아파트 위에서의 CCTV예요. 저기 있어요? 예. 자, 여러분은 빨간 모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모자. 저 사람이 도망가고 있는 중이고 경찰들이 쫓아갑니다. 새해 첫날부터 고생이 많으셨네. 예. 자, 그리고 시민 한 분이 갑자기 동참해 주셨어요. 시민 한 분이. 네, 그런데 이 시민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달리기가 굉장히 빨라요. 경찰분들보다 더 빨라. 뭐 육상 선수신가? 그런가 봐요. 마라톤 요즘 런닝 많이 하시니까. 쉽지 않은데. 네. 됐다. 네. 네, 경찰분들에게 저쪽으로 갔다고 이제 알려주고 저쪽으로 갔어요. 시민의 안내로 경찰이 이제 운전자를 추격하러 갑니다. 잠시 후에 잡았네. 다시 나타나는 경찰과 운전자 아우, 잡았어요.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 당시에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아유, 너무 고생하셨다. 네. 이게 뭐야, 저거. 큰일 날 뻔했네. 네. 새해 첫날에 경찰에게 체포당하는 걸로 시작을 네. 하는데 아, 체포되고 나서 또 경찰분들에게 변명을 했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은요, 새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간 곳에서 술을 마셨는데 자녀의 기저귀를 사기 위해서 마트에 가던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애 핑계를 너무. 진짜. 네. 치사하다. 영상만 봐도 뭐 중앙선 침범도 했죠. 네. 신호 위반도 했고 또 경찰도 치였죠. 막 다양하게 아주 죄목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이 남성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어머나. 아유, 상습범. 와, 그 무면 운전이네요. 그렇죠. 결국 그래서 이 남성 몇 가지 범죄인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첫 번째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사고 후 미조치. 이거는 이제 가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망가서 이제 뺑소니죠. 이런 사건의 혐의로 검찰에 결국 송치가 됐습니다. 예. 야, 근데 아까 저 사람이 중간에 차를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 심리가 일단 차를 버리고 도망가서
만약에 경찰한테 안 잡히고 뭐 어떻게 핑계 대서 나 술 먹은 거 아니고 뭐 이래저래 되면 그럼 음주나 이런 걸로 좀 처벌을 안 받기도 하나요? 처벌 받습니다. 받죠. 예, 음주 측정 거부 그 자체가 도로교통법상 그 처벌 대상인 범법 행위이고요. 음주 측정 거부 자체가 미약한 알코올 도수가 나오는 그 음주운전보다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징역 1년에서 5년 또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셨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이 정식으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를 한다든지 또는 차량을 몰아서 현장을 벗어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공권력의 정당한 법 집행 절차를 방해한 행위 또 회피한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네. 정말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올해 1월 13일 새벽 3시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굴착기가 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신호 무시하고 굴착기 좌회전 쭉 직진하면서 가운데로 가네요.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결국 굴착기가 도착한 곳은 바로 지구대 앞입니다. 자, 지구대 앞에 도착한 굴착기. 자, 갑자기 앞에 버킷을 들어 올렸어요. 설마. 네. 그리고 순찰차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에? 야, 자, 그리고 이때 경찰이 알아채고 급히 뛰어나갑니다. 자, 지구단에서 경찰들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굴착기에서 한 남자가 내려옵니다. 취했어? 자, 그리고 이 남자에게 경찰들이 다가가서 일단은 아래로 내려오게 인도를 하죠. 내려왔습니다. 취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바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뭐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1시간 전으로 갑니다. 무슨 앙심이 있길래. 경찰차가 음주운전을 의심받는 차량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적발된 아유. 음주운전자가 굴착기 기사였던 거예요. 아유. 앙심을 품고 어머나. 본인의 굴착기를 타고 음주 상태에서 답이 없다니까. 지구대를 찾아가서 난동을 부린 겁니다. 아니 이미 걸려서 끝난 일을 왜 더 일을 크게 벌려? 네. 아휴. 지금 이 상황은요. 경찰에 잡히자마자 이 남성은 100m밖에 운전을 안 했는데 이게 왜 음주운전이냐고 이제 억울하다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뭐 100m든 10m든 1m든 술을 마시고 운전 때려갖고 시동을 걸고 출발했으면 무조건 음주운전이죠. 당시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 아 그래서 중앙. 더 이상 이제 집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나와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어휴. 아 혹시 저러면은 저 굴삭기도 뭐 면허 취소? 이런 것도 음주운전 똑같이 처벌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수 음주운전? 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요. 술을 마시고 건설기계든 무엇이든지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이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굴착기 운전 기능사 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그 굴착기 운전 기능사 면허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한다는 면허이지 도로를 주행한다는 면허는 아니거든요. 도로를 주행하려면 굴착기를 운행하더라도 운전면허증이 또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일 경우는 굴착기를 몰고서 도로에 나와서 주행하면 굴착기 운전 기능사가 있다 하더라도 저것은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사건의 경우처럼 굴착기 면허, 자동차 운전 면허와 함께 동시에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굴착기 난동을 부린 이 남성은요.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걸로 조사 결과가 밝혀졌고요. 아휴. 역시 다. 그래서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진짜 근데 음주운전 보면은 이렇게 또 예전에 했다가 못 고치고 또 그런 경우도 많고. 너무 많죠.
야, 근데 굴착기를 가지고 이렇게 올 줄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술을 먹은 이후에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 너무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굴착기 습격 사건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요? 이 밤 10시에 지구대 앞입니다. 또 경찰서에서? 예. 굴착기를 가지고 와서 방지턱을 집어들고 어우, 뭐 이거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냥 무슨 나무 상자 들듯이. 예. 자, 놀란 경찰이 막 뛰쳐나왔어요. 예. 근데 경찰들의 이 포위에도 아랑곳 않고 순찰차를 집어서 와, 순찰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이걸 집어가지고 이제 힘이 엄청. 지구대로 던집니다. 와. 이건 완전 난동입니다. 네. 테러네, 테러 이거. 와, 지구대가 완전히 공격을 당했습니다. 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습격 사건이다. 야, 이건. 지구대 습격 사건. 아무도 안 다쳤어요, 사람? 네, 그 경찰분들 다 이제 나와서 이제 대피를 막. 하셨어. 네. 야, 진짜 위험하다. 이 상황은 주차 단속을 하는 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이 되자 불만을 품고 만취 상태로 굴착기를 끌고 지구대로 와서 순찰차를 들어 바닥에 대동댕이 쳐서 지구대 외벽과 주변 가로등을 파손하는 등의 난동을 부린 사건이었습니다. 제주? 자, 올해 2월에 제주의 한 사찰입니다. 새벽 1시쯤 됐고요. 사찰 안으로 2명의 남자가 들어옵니다. 이상하다, 뒷모습부터. 네. 뭔가 이상하죠? 오른손에 둔기가 들려있죠. 뭐야? 두리번 대다가 금으로 알고? 불상 앞에 쪼그려 앉아서 유리장을 뜯는 것 같아요. 저기에 무슨 뭐 헝금함이 있나? 무언가를 막 가방에 넣습니다. 예, 한 개가 아니에요, 지금. 불상인가? 그리고 이제 불상을 향해 절을 합니다. 저런 무슨 의미지? 왜? 예. 그리고 가방을 들고 나가는데, 이거 뭐 힘에 좀 겹습니다, 그죠? 근데 저런데 보통 앞에 쌀이 좀 있긴 한데. 그리고 유유히 사찰을 빠져나오는 두 사람. 뭐지? 그리고 밖에 나와서 택시를 잡습니다. 뭐 트렁크까지 갖고 왔어요. 네. 자, 며칠 후에 아까 그 두 남자로부터 메시지가 옵니다. 아이고. 이 사찰 관리인에게 와. 유골함을 찍은 영상과 함께 협박 문자가 왔어요. 아이고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한국어예요? 문자가 중국말이에요. 나에게 200만 달러를 주면 6개의 유골함을 줄 것이다. 스님 유골함 같은 건가요? 아니 이제 저기 좀 불교 믿는 분들이 뭐 자기 이제 좀 거기다가 이렇게 모시고 네. 기도드리고 하잖아요. 네.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스님은 아니고. 원하는 200만 달러. 와. 2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30억입니다, 지금. 너무 터무니없다. 네. 이 두 남자는 사찰 납골 땅에서 유리장을 뜯고 아이고. 6개의 유골함을 훔친 겁니다. 아이고야, 참. 네. 뭘 저렇게. 아유. 유골함을 훔쳐가지고 일단은 인근 야산에 유골함을 묻어요. 그리고 이 유골함을 돌려줄 테니 사찰 측에서 돈 200만 불을 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토대로 경찰이 인근 야산을 수색합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결국 6개의 유골함을 찾아서 모두 회수했습니다. 에이씨. 예. 얼마 힘드셨을까? 저거 다 찾으려면 저거. 근데 30억 원 너무 터무니없고. 예. 근데 범행할 때 되게 주저함이 없어요. 약간 뭔가 저 사찰을 한 번만 와본 게 아니라 좀 되게 좀 잘 아는 느낌? 맞습니다. 중국인 남성들은요,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3차례에 걸쳐서 납골당을 찾아왔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장소인 불상이 있는 곳에서 자리를 콕 집어서 자신의 할머니를 모시고 싶다며
문의하는 척 사전 답사를 하러 갔던 겁니다. 예. 정말 그 산 사람을 인질로 삼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거 돌아가신 분들까지 이러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깝죠. 공교롭게도요, 범인들이 훔친 유골함을 경찰이 발견한 그날이 훔쳐간 유골 중에 한 분의 기일이었던 유족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을까 정말. 예. 그래서 잡았나요, 저 두 사람? 범인들은요, 유골을 훔쳐서 인근 야산에 저렇게 묻어놓은 뒤에 바로 홍콩을 거쳐서 캄보디아로 도주를 했습니다. 오. 도주한 뒤에야 이 납골함 관리자에게 훔친 유골함 영상과 함께 200만 달러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거죠. 그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둔 채팅 어플을 이용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와중에 경찰은 특수절도, 유골 영도, 공갈 등의 혐의로 중국인 남성 2명을 인터폴에 최고 수배 등급 적색 수배를 요청을 합니다. 아니 근데 범인은 안 잡혔는데 저 영상만 보고 어떻게 저 유골함들을 다 찾을 수가 있었죠? 뭔가 정보가 있었나요? 별다른 정보는 없었고요.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행하면서 이 범인들이 유골함 6구를 가지고 해외 출국은 못했을 것이다. 분명히 국내 어딘가 근처에 안매장을 했을 것이다라고 일단 첫 번째 추정을 했고요. 범인들이 돈을 요구하면서 보냈던 영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영상 속에 나오는 지형 지물, 인근에 있는 나무 이런 부분들을 모두 이제 파악을 해서 지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곳을 여러 곳을 후보지로 정하고 계속 하나씩 이제 파 들어간 거죠. 그러던 중에 나무들 중에서 인근에 있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껍질이 인위적으로 벗겨져 있는 나무를 발견한 거예요. 두 개의 나무. 자기네들도 알아봐야 돼. 예, 자기들도 나중에 와서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또 그 밑을 팠더니 그 나무 아래에 유골함들이 있는 걸 발견했고요. 이것이 도난된 지 이틀 만에 예, 유골함 빨리 6구 전부 야. 땅 속에 있는 채로 이틀 만에. 발견한 겁니다. 대박. 와, 대단하시다.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유골함을 훔칠 때 이렇게 절인가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혹시 무슨 의미로 한 건지 심리를 알 수 있을까요? 이 부처님 입장에서 참 애매하니 참 이 요구. 얘들을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무서움도 있었을 것 예, 같아요. 바로 그것인데요. 아마도 형벌보다도 천벌을 더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절을 하면 천벌은 안 받고 예, 법망만 피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네. 것 같아요. 너 그렇게 봐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하지 우리가 않았을까. 범죄자들을 너무 이렇게 낭만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CCTV 보고 있으니까 그냥 뭐 당연히 그 가족이 가져가는 것처럼 CCTV를 속이고 가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면 그냥 있으니까 이러고 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냥 있으니까. 방금 표정 너무 리얼했어요. 나 이런 표정 처음 봤어. 하다가 불쌍한데? 뭐 해보신 것 같은 느낌이. 박하선 씨가 이 범인들의 앞모습을 재현해 줬습니다. 처벌 받아야죠. 예. 근데 진짜 이 그 유골함과 관련이 있는 가족들에게는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서울 시내를 주행 중인 버스 안에서 생긴 일인데요. 자, 기사분 쪽으로 한 여자 승객이 다가옵니다. 뭔가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저래 위험하게. 기사님 얼굴을 아유. 뺨을 툭 쳐요, 왼손으로. 그러더니 또 와서 이제 막 머리를 때리고. 야, 저건 진짜 위험한 행동이야. 운전하고 있는데 아유. 네. 자, 계속해서 기사를 위협합니다. 왜 저래? 그리고 야, 지금은 이제 차가 정차되어 있는 상황이고 버스 기사님이 이제 그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막 기사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왜 저러는 거야? 뭐가 저렇게 화가 그리고 버스 안에서 담배까지 피웁니다. 아유. 그러니까 같이 지금 어머. 동승에 있는 승객들이 너무 무섭죠. 너무 공포스럽죠, 저 지금. 옆에 아이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머. 네. 어떡해. 지금 담배 피우는 위험해. 어떡해.
저거는 기사분이 그냥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침까지 뱉습니다. 일어나서 네. 제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승객들이 다 뒤로 대피하죠. 저건 자기가 진짜.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은 자기 자리에 또 앉아가지고 좌석에 앉아서 담배를 또 피워댑니다. 너무 떳떳해 하는 게 이상하다. 혹시 술 먹었나? 그리고 10분 동안 난동이 계속됐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범으로 이 승객은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야? 참. 별 무슨 갈등 상황이 없었는데 안 찍혔던 건가요? 왜 저렇게까지 화가 난 거예요? 상황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이 여성 승객은 20대입니다. 20대 여성 승객이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 벨을 누른 뒤에 내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님이 정류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죠. 당연하죠. 그 버스가 멈추지 않고 지나가니까 기사를 향해 와서 폭행을 하고 폭언을 했던 겁니다. 그것 그 때문에? 일로 와 네. 진짜 그러니까 아휴. 띄운 겁니다. 아, 근데 뭐 사실 진짜 만약에 딱 문이 닫히자마자 진짜 너무 죄송해요. 못 이러자면 내렸어요. 요 정도까지는 네. 그래도 뭐 그러시죠. 약간의 애교로 음. 조금 친절하게 해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럴 거면 택시 타야죠. 맞아. 네, 그쵸. 승객들은 무슨 죄야? 심지어 저 버스 안에는요 어린아이도 타고 네, 있었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앞에서 승객들 앞에서 저렇게 라이터를 집어 던지고 영상에 나온 것처럼 담배를 피우는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가기 때문에 네. 승객들 모두 대피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기사님 고생하시는데 뭐 쌍방이 될까봐 그냥 다 참으신 것 같은데 저 버스 기사님은요 10여 분 동안 저런 여성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했죠. 뺨도 맞고 머리채도 잡히고 주로 얼굴과 머리에 집중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뇌진탕 증상까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승객이 자신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죠. 불안감 때문에 한동안 일을 못하고 쉬었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이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날 때렸다? 그럼 순간적으로 쳐다보고 이렇게 막 뭔가 멈칫할 수도 있고 되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핸들을 절대 안 넣으시고 그냥 앞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저런 폭행은 다른 승객들이 또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처벌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 여성 승객은 특가법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뒤에 진술을 계속 거부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술을 거부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거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본인한테 좀 도움이 되나 보죠? 도움이 전혀 안 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버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모든 범죄 행위가 분명히 행각이 다 찍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묵묵부답으로 진술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신문으로 죄는 인정됩니다. 그렇게 조사가 됩니다. 진짜 저렇게 하면은 본인도 위험해질 수 있는데 왜 그걸 모르고 저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못 움직이니까 일부러 저러는 건가요? 일단 저 상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저 가해 여성이 대단히 격분한 상태고 분노 감정에 휩싸여서 이성적 판단을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아무리 폭행을 해도 기사는 끝까지 아마 안전하게 운행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 위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폭행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정도까지 생각하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분노에 휩싸인 나머지 혹은 뭐 정신적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행한 좀 너무 흥분에 의해서 일어난 폭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보다는 자기 화가 더 중요한 네. 거네요 지금. 저도 이제 히든아이 보면서 외국 같은 경우는 택시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뭐죠? 아크릴 같이 이렇게 보호막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왜 필요한지를 좀 느꼈는데 우리나라도 정말 의무적으로 버스나 택시는 그렇게 보호를 할 수 있는 무언가 있어야지. 왜냐하면 뒤에 승객분들도 많았는데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 현행 여객 운수 사업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시내버스 운전자 좌석 주변에는 반드시 격벽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개 버스 기사의 눈높이 아래 정도까지가 격벽 설치가 법적 요구 사항이에요.
하지만 승객의 위협으로부터 버스 기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위의 가림막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의도적으로 저 사건처럼 승객들이 그 격벽을 넘어서 폭행을 하려고 하면 폭행할 수 있는 운전기사들이 그 승객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현실이죠. 한 길가의 CCTV에 잡힌 화면인데요. 지금 오후 4시쯤입니다. 앞에 남성 뒤로 어린아이가 따라갑니다. 이 남자는 좀 술에 취해 있고요. 좀 비틀비틀 거리죠. 근데 아이가 그냥 계속 졸졸 따라갑니다. 그리고 빨간 모자를 쓴 남성이 손을 내밀자 그 손을 잡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 남자를 따라갈까요? 사실 이 남자는 유괴범입니다. 유괴범입니다. 이 아이를 유괴하기 위해서 인형을 주겠다면서 어린아이를 유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한 남자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술에 취한 남성과 어린아이의 관계가 좀 의심스러워서 어느 시점부터 계속해서 이 둘을 조심스럽게 따라 붙기 시작했습니다. 눈썰미가 너무 좋다. 네. 야, 천만다행이다.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네, 그래서 이 남자가 아이를 불러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예, 이 사람 누군지 알아? 삼촌이에요. 에이? 삼촌이라는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저렇게 말하면은 두 사람의 이 지금 관계가 삼촌 조카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의심은 계속됐고 아이는 삼촌이라고 얘기하고 유괴범은 계속 어린아이에게 가자고 손짓을 합니다. 결국 아이를 데리고 유괴범이 떠납니다. 사람이 있는데 왔는데도 저렇게 뻔뻔하게 그랬어. 근데 저렇게 삼촌이라고 얘기하면 아이는 인형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인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유괴범이 시키는 대로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아이한테는 이제 인형이 너무 갖고 싶은 인형을 준다고 했을 때 그걸 갖고 싶기 때문에 누가 지금 자기가 뭐 위험한 상해라는 걸 인지 못하고 인형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아동들이 가장 많이 유인되는 지금 환경을 다 갖고 있어요. 대낮이고 익숙한 장소에 공원에 있었잖아요. 그럼 아이는 불안이나 공포를 안 느껴요. 그렇죠. 네. 진짜 낯선 곳에 있으면 아이들도 경계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절을 베푸는 걸로 그럼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여자아이가 삼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의심스러워서 따라왔던 남성은 그게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이제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고요. 계속해서 두 사람 뒤를 따라갔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여자아이가 건물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그 유괴범을 따라서. 그 모습을 본 남성이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여자아이를 따라서 건물로 재빨리 들어갔습니다. 네. 그 이후의 상황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아이를 데리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신 진짜 삼촌이 맞아요? 너무 고맙다. 라고 계속해서 추궁을 합니다. 너무 고맙다. 근데 이제 대답을 잘 못하고 이 술 취한 남자가 유괴범이 머뭇거리죠. 이제 삼촌이 아닌 것 같아. 앞만 봐도 이제 술 먹고 말하는 것도 그러고 할머니 이름 아냐고 내가 이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화를 내면서 이제 그랬죠. 여기는 뭐하는데 집으로 데려가려겠냐고. 그렇죠. 저런 걸 물어봐야죠. 맞아. 이름이 뭔지. 야, 사람이 의인이다, 의인이야. 그러자 결국 실토합니다. 사실은 삼촌이 아니에요. 뭐야? 집중적으로 남자가 추궁을 하니까 실토를 했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바로 신고합니다. 아, 정말 고마운 분이네. 네,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이 술 취한 남자가 신고 못하게 하죠. 그러더니 갑자기 아이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전화를 하면서도 계속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섭니다. 애를 쓰고 있죠. 미친놈이야, 저 새끼. 그때 지나가던 여성 행인도
이 상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예, 같이 합세를 해서 아, 빨리 경찰에 와야 돼. 이 술 취한 남자를 계속 추궁합니다. 근데 계속 이상한 얘기만 해요. 큰일 날 뻔했네 진짜. 그리고 경찰이 도착해서 예, 유괴범을 예, 추궁을 하니까 그리고 하는 얘기가 한 번만 봐주세요. 아, 참, 나 진짜 황당한 놈이. 뭘 봐줘. 와 진짜. 진짜 무슨 짓을 하려고 했냐고. 무섭다 진짜. 예, 유괴범이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계속 이제 밝혀지니까 잘못했다고 막 무릎 꿇으면 사정하고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안 들어. 경찰차를 안 타겠다고 지금 발버둥 치는 모습인데요. 결국 현행범으로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예. 정가를 봐야 돼. 정말 이제 다행이긴 하지만 너무 좀 숨칠했던 것이 과거 조도순 범행이 대단히 유사했거든요. 예. 피해 어린 연령도 거의 같고요. 근데 사실 저기서 아이가 삼촌이에요 이러면은 사실 거기서 포기할 법도 한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이는 다 삼촌 이모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셨나? 그러라고 시켰죠 또. 그래도 또 너무 이상해 보였나 봐요. 근데 어쨌든 잡혔으니까 처벌은 받았겠죠. 네, 결국 경찰이 수사 끝에 혐의 입증을 해서 송치를 했고 검찰이 기소를 했고요. 재판이 열렸고 정신적으로 미숙한 여자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 또 미성년자 유인 범행은 성폭력 범죄 등 다른 강력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는 징역 1년 그리고 보호관찰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예. 과거에 뭐 정가 이런 건 없었나 해가지고 뭔가 느낌이 너무 자연스럽게 저렇게 해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있어도 관련 범죄가 아니면 언급되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참 그 길을 가던 남성이 계속해서 그 상황을 주시하고 그걸 끝까지 의심하고 아이 편에 서서 도와주려고 했던 부분이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 남성분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찰에서 예방해야 할 부분을 이분이 먼저 발견하고 차단하고 신고해줘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거 내 아이만 잘 된다고 지킬 게 아니라요. 저렇게 신고를 하고 범인을 체포할 수 있어야만 저런 범죄자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다 지켜지는 거죠.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관심 있게 봐주셨네요 저분은. 와. 그래서 저 남성에게 경찰은 포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네.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지금 이거 히든아이를 보면서 되게 좋은 팁이 많이 나간 것 같은데 보통 사실 저런 상황에서 아 진짜 너 삼촌이야? 근데 삼촌이에요? 이러면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 얘 이름 뭐예요? 할머니 이름 뭐예요? 할머니 이름 뭐예요? 라든지 주소 뭐예요? 이런 식으로의 그렇게 하는 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